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늘의 꿀정보, 공여사 치부책 슬쩍 열어봅니다. 놓치면 손해예요. 얼른 따라오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험료가 줄어든다고요?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 혹시 처음 들으시나요? 근데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줄어드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어르신이 되셨으니 조금은 덜 부담 드릴게요 하고 알아서 줄여주는 항목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제대로 알려주느냐는 거죠. 서류도 없고 따로 신청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모르면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는 사람만 혜택 보는 세상,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복지노령제도 상담을 해온 행정사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지나치기 쉬운 복지제도 5가지, 그 중에서도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잘 모르는 것들 혜택은 있지만 몰라서 지나치는 것들 위주로 꼭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이건 나도 대상이네? 우리 부모님도 해당되시겠는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복잡한 용어나 행정 말투는 다 빼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한눈에 이해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머,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은 공여세계에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내가 치부책에 다 적어 놓을게요. 건강보험료 자동 감면 만 65세부터 국가가 알아서 줄여주는 혜택. 이 제도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적용되는 대표적인 복지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는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이 국가에서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생년월일만 확인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줄어드는 금액은 대체로 월 1만 원 전후, 사람에 따라 2만 원 이상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혀 그런 거 못 느꼈는데요? 그럴 땐 고지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 밑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노인 감면이 적용된 분들은 금액이 줄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줄어든 채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혹시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65세가 되었더라도 본인 명의로 따로 분리 가입하지 않으면 이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내가 지금 감면 대상인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직접 확인해주고 다 알려줍니다. 통화료 없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시간 있을 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진짜 놓치면 아까운 제도니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초연금은 나와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하지만 그 기초연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해 해마다 추가 지원 제도를 만들고 더 넓게, 더 깊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혜택들이 자동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안내문은 너무 어렵고 누가 하나 쉽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니 받을 수 있는 걸 그냥 흘려보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기요금 복지 감면 제도 들어보셨나요? 기초연금만 받는 분들도 한국전력의 복지 할인 대상자로 등록만 하면 월 최대 1만 6천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감면이 시작됩니다. 너무 어렵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전 고객센터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복지 할인 신청하려고 왔어요.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요즘처럼 여름철 에어컨 전기세가 무서울 정도로 나올 때 이건 놓치면 정말 손해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가스비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신청을 해야만 적용됩니다. 어르신들은 보통 고지서만 내려가시고 가스비 줄여준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하던데 하십니다.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기초연금 수급자 가스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겨울철 난방비가 월 12만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화누리카드입니다. 이건 이름만 들으면 청년들한테 주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이라면 1년에 11만 원 상당의 문화비용을 카드로 받아 영화도 보고 책도 사고 스포츠 경기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치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국가가 보장한 문화권리, 이제는 어르신들께도 당연한 권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그런 건 뭐 하러 받아요. 이렇게 손살에 치시는 분들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이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해가 아니라 이 나이에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제도들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자동 갱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 하루 한 끼 식사값만큼의 혜택이라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건 작은 정보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신청했을 텐데. 이 말 상담하다 보면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살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엔 익숙해도 도움을 요청하는 일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지요. 막상 힘든 상황이 닥쳐도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 그냥 참고 넘기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갑작스런 사고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을 잃었을 때, 치매 가족을 돌보다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이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생기면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심사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도 되고 가족이나 이웃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지요. 중요한 건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복지 신청을 해보지 않은 분도 이번 한 번의 위기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도 아주 실질적입니다. 생계비 1인 약 60만 원, 2인 이상은 최대 120만 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주거비 월세, 전세금, 이사비까지 포함. 교육비 중고등학생 자녀 학비 일부 지원. 기타 요양시설, 쉼터 등의 일시 이용비 지원. 무엇보다 조건보다 현장 상황이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괜히 신청했다가 부끄러운 상황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해 드린 한 어르신도 치매 배우자를 돌보며 생활이 막막했지만 복지제도 자체를 몰라 몇 달을 혼자 견디고 계셨습니다. 이 제도를 알려드리자 다음 날 바로 현장 확인이 나갔고 3일 만에 생계비가 입금됐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고 그저 참으며 사는 어르신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혹시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런 제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세요. 그 한마디만 건네주세요. 복지는 아는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사람이 더 고마운 시대입니다. 요즘은 뭐하고 지내세요? 이런 질문 받으면 괜히 웃음부터 나오죠.
예전 같았으면 일하느라 바쁘지요 하고 대답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그냥 하고 말끝을 흐리게 됩니다. 근데요, 요즘 세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60대, 70대라고 해서 꼭 손 놓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대단한 게 있겠어 하고 넘기셨다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일부는 65세부터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건데요. 그냥 단순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 성격, 건강 상태, 좋아하는 일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예를 들면요. 아침마다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교 도와주는 일도 있고요. 마을에서 무단투기 감시하거나 공원 벤치 주변 정리하면서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일도 있어요. 이런 건 하루에 23시간, 한 달에 30시간 정도만 하면 되고 월 27만 원 정도 받습니다. 돈이야 크지 않지만 그냥 하루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말 현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입에서 참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정말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는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도 많습니다. 예전에 음식 하시던 분들은 지역 특산물로 간식 만들어서 판매하는 공동작업장에 참여하시고 카페 운영, 택배 배달, 시니어들이 운영하는 미니가게까지 이런 걸 시장형 일자리라고 하는데 수익이 더 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요즘은 아이 돌보미,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일도 늘고 있답니다. 이건 조금 더 활동적이고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월 60만 원 가까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누가 내 나이에 써주겠나 싶으시죠? 그 마음 이해해요. 근데 요즘은 민간 기업에서도 어르신을 채용하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편의점, 주차관리, 단순 사무보조 같은 자리도 꽤 있어요. 심지어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이 직접 연결까지 해주니까 마음만 먹으면 도전해 볼 길은 열려 있는 셈이죠. 신청도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노인복지관, 시청 노인 일자리 담당 부서에 가서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주고 신청서도 도와줍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신 분은 폭지로 앱이나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혼자 집에 있다 보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넘기는 날이 많았대요. 그런데 등하교 도우미를 시작하고 나서는 매일 아침 아이들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그게 그렇게 힘이 되더랍니다.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우리 노년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내가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어르신 한 분만을 위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조금만 시선을 넓혀보면 가족 전체의 삶을 바꾸는 연결점이 되기도 하지요. 한 번은 상담 도중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30만 원 받아서 애들 학원비를 조금이라도 도와줬더니 딸아이가 울더라고요. 처음으로 살림에 숨통이 트인다고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르신께 드리는 이 연금이 사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의 숨통을 틔우는 숨은 힘이기도 하다는 것.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가족까지 영향을 주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시 재산 기준 완화.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면 노인장기요양 등급 심사에서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등급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간병 부담이 줄고 요양 서비스 이용이 수월해지지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의 교육비 지원 확대.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같이 사는 손주가 있다면 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비, 급식비, 심지어 대학교 등록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공공임대주택 가점 우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자녀나 손주가 신청하는 임대주택에서도 가점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경쟁률 높은 청약에서 당첨 확률이 달라지지요. 사실 이런 제도들 어르신이 나야 그냥 적당히 살지 뭐 하며 넘겨버리면 자녀나 손주까지 연쇄적으로 놓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의 권리는 가족의 기회입니다. 내가 조금만 용기를 내서 한 장의 신청서를 쓰면 먼 도시에서 혼자 아이 키우며 버티는 딸에게, 치킨값 아끼며 자취하는 손자에게 조금은 더 따뜻한 삶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얼마나 더 살아서 이제 와서 새로 뭘 배우겠어. 그런 생각으로 돌아서지 마세요. 이제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미덕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지혜니까요. 정보를 알고도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그냥 몇 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복지제도는 신청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달만 미뤄도 실제로는 수십만 원을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주민센터 직접 방문. 가장 기본은 동네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신분증과 통장,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수급자 확인서까지 챙기시면 됩니다. 신청하려는 혜택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문의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가 있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본인 인증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부 감면 혜택은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안내 가능. 한국전력 123, 문화누리카드 1544에 3412,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처럼 제도별로 전용 상담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모든 항목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어려우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가기 힘든 어르신을 대신해 자녀나 이웃이 위임장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임장은 주민센터에서 양식 제공하며 신분증과 가족관계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두세요. 많은 제도들이 매년 일정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연초에 몰리고 전기가스 감면은 해마다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신청 시기나 갱신 여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지 뭐가 아니라 지금 바로 알아보고 신청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것, 그건 결코 민망한 일도 귀찮은 일도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삶을 위해 오늘 한 번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알려줘? 진작 알았으면 덜 고생했을 텐데. 이 말 한마디에 담긴 아쉬움은 단순한 정보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혼자 참고 견디는데 익숙해진 마음, 내가 무슨 자격으로라는 미안함, 그리고 귀찮아서 괜히 번거롭잖아 하는 생각들이 복지의 문턱을 높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경기도에 사시는 김금순 어르신은 작년 여름 갑작스레 혼자 살던 집 전기가 끊겼습니다. 요금을 밀린 것도 사용량이 많았던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확인해보니 오랫동안 한전복지 할인을 신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기본요금이 쌓여 결국 체납까지 간 것이었죠. 그날 이후로 김 어르신은 말합니다. 그냥 주민센터 한번 갔다 온 게 인생을 바꿨어요. 요즘은 1년에 2번씩 가서 이것저것 챙겨보게 돼요. 그리고 이 말도 남기셨지요. 복지는 가난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못 받는 거더라고요.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받고 처음으로 손녀랑 영화관에 다녀온 80세 할머니, 긴급복지로 집을 다시 수리하고 겨울을 따뜻하게 나신 분, 도시가스 감면 혜택으로 한 달 생활비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하는 노부부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신청을 하자 바뀌었다. 복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알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오는 작은 기회일 뿐이지요. 어떤 어르신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 좋아졌다면서 나는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도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움을 받을 줄 몰라서. 조용히 불 꺼진 방에 혼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필요하면 연락 오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이런 정보는 찾아야만 보이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걸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 나는 젊고 괜찮은데 하신다면 부모님, 장인 장모님, 주변 어르신을 떠올려 보세요. 지난 겨울 가스비가 너무 올라서 혼자 방 한 칸만 데우며 지내셨던 어머니, 문화 누리카드가 뭔지도 모르고 에이 나는 그런 거 몰라 하셨던 장모님, 복지 혜택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필요 없어 하시며 손살에 치던 아버지. 혹시 그런 분이 당신 곁에 계시다면 지금 당장 말해주세요. 어르신,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어요. 이건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권리를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내 곁에 누군가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오늘도 혼자 끙끙대며 살고 있진 않을까요? 지금 신청하세요. 작은 용기가 당신의 1년을 바꿉니다.